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3%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새벽 이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82%가 늘었고 수주잔고는 5,1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실적에도 알파벳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반대로 우리 SK 하이닉스는 3%가 넘게 오르고 같은 소식 하나에 두 종목이 정반대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알파벳이 이번에 연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기존 1,850억에서 2천억 달러로 확 올려버렸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잘 되는 것보다 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다는 건지가 더 신경 쓰였던 거고, 그래서 알파벳 주가는 이 수익성 우려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돈,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채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이 소식이 SK 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캐펙스 상향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실시간 수급이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하이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이 반등을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190만원, 이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11선이 195만원대, 21선이 220만원대, 61선이 208만원대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이 세 선보다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반등은 맞는데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남아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불과 한 달 전인 6월 23일에 이 300만원까지 찍었던 이 종목이 7월 14일에는 167만원 선까지 밀렸던 걸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 반등은 그 급락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든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알파벳의 이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82%가 늘었고 수주 잔고도 5,1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파벳이 연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기존 1,85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 온 게 이 AI에 돈은 쏟아붓는데 그게 진짜 수익으로 돌아오냐 하는 이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은 지금 이 클라우드로 실제 매출을 82%나 늘리고 그 상황에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명확하게 증명된 상태에서 이 투자를 늘리는 거니까 이 캐펙스 확대는 그냥 돈을 쓰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 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로 들어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지켜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했던 배경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AI 투자 의구심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큰데 오늘 알파벳이 그 의구심에 확실한 반박 재료를 던진 거니까 지금 팔기만 했던 이 큰 손들 입장에서도 매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의 구도도 오늘 이 이슈를 계기로 지속적인 매수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알파벳의 캐펙스 상향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매도했던 이유 하나를 지어주는 재료고, 이게 실제 수급 전환으로 이어지는가, 앞으로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죠.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오전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오늘처럼 이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이 바쁘신 분들은 방송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 직접 넣어드리자. 이 주가가 아침에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해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여기로 간단하게 SK 이렇게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아침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동향,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할 실시간 대응점, 꼭 봐야 하는 이 해외 팩트 체크 사인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방송 놓쳐서 발 동동 구르시는 일 없게 저희가 직접 챙겨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확히 이 메이저 그룹의 동향, 대응점, 해외 토픽 사인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손실은 줄이고 이 수익은 지키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 반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다들 각자 이 일상생활 보내시면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